오늘도 참으로 긴 하루를 보내셨지요. 창밖의 해는 이미 지고 세상은 하나둘 불빛을 끄며 잠을 청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 치열하게도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치고 남들의 눈에 뒤처지지 않으려 숨 가쁘게 달리다 보니 어느덧 거울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낯선 얼굴이 서 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이제는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질 법도 한데 희한하게도 밤만 되면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해지곤 합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과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불쑥불쑥 찾아와 어깨를 누르기도 하지요.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0년 전에 어느 선비가 머물던 작고 초라한 방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은 전라남도 강진, 당시 세상의 끝이라 불리던 유배지의 다산초당입니다. 그곳에는 한때 조선을 호령하던 천재학자였으나 모든 것을 잃고 죄인의 몸으로 갇혀 지내야 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계십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책 몇 권과 붓한자루, 그리고 삐걱거리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뿐이었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선생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그토록 찬란한 지혜의 꽃을 피워낼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정약용 선생을 위대한 실학자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깊은 마음의 고통을 겪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지독한 외로움, 억울한 누명에 대한 타오르는 분노, 그리고 노년의 육체가 가져다 주는 질병의 고통까지. 우리 시니어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삶의 무게를 그분 또한 오롯이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선생에게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생에게 밤은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낮 동안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모으고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고요하고도 엄숙한 의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겪었던 억울한 일, 누군가 던진 속상한 말 한마디, 자식 걱정과 건강에 대한 염려까지 모두 이 방 문 밖에 잠시 두셔도 좋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매일 밤 자신에게 건네었던 그 나지막한 위로와 성찰의 대화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비의 하루 마무리는 차갑고 엄격한 심판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맑은 물로 씻어내어 다시 새 것처럼 만드는 고요한 축복입니다. 200년의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다산의 숨결이 당신의 가슴에 닿아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지혜의 문을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매일 밤 촛불 아래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선생이 그토록 기록하고 살폈던 것은 세상의 이치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살핀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매일 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 재판은 스스로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어 본래의 맑은 빛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고 얼마나 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었습니까? 누군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가까운 이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져놓고는 돌아서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다산 선생은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덮어두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가장 고귀한 능력이며 그 부끄러움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영혼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제안하는 첫 번째 마무리 방식은 바로 반성이라는 이름의 세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씻듯 잠들기 전에는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가졌던 미운 마음, 내 처지를 비관하며 내뱉었던 한숨, 그리고 자식들에게 쏟아냈던 서운함까지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을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듯, 아, 내 마음 속에 그런 못난 마음이 잠시 머물렀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이를 두고 심세, 즉 마음을 씻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빨래하듯 마음의 얼룩을 직시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마음의 무게는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뒤척이는 이유는 그 얼룩들을 마음 한구석에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다산의 지혜에 따르면 허물은 감출수록 깊어지고 드러낼수록 옅어집니다. 누구에게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양심만이 존재하는 이 고요한 방에서 오늘 하루의 나를 부드럽게 대면하십시오. 선생은 유배지의 그 좁고 퇴락한 방에서도 자신을 단정히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의 행동은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스스로가 나의 허물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 마음먹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선비의 기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바로 이 맑은 정돈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있다면 다산 선생이 그러했듯 담담하게 그 마음을 바라보며 속삭여 주십시오. 오늘의 허물은 오늘로 족하다. 씻어낸 물은 흘려보내고 나는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잠이 든다. 이 깊은 성찰의 과정이 끝날 때 비로소 진정한 휴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찰로 마음의 먼지를 닦아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인 몸을 고요하게 붙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실천해 온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좌, 즉 바르게 앉아 몸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강진의 그 좁은 방 안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도 결코 몸을 함부로 눕히거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앉아 공부하고 명상에 잠겼던지 훗날 제자들은 선생의 복숭아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났었다고 전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생처럼 고통스러운 수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몸의 자세가 곧 마음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다산의 철학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의 마디마디가 세월의 무게를 증명하듯 삐걱거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육체의 쇠락을 한탄하는 대신 오히려 그럴수록 몸을 정돈하여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잠들기 전 잠시라도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보십시오. 굳이 가부좌를 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도 좋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도 좋습니다. 다만 척추를 세우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여기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몸이 구부러지면 마음도 굽고 마음이 굽으면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다산이 강조했던 신독의 자세를 떠올려 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이 깊은 밤에 당신이 몸을 단정히 하는 이유는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몸 안에 탁한 기운을 몰아내라 하셨습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가 머리끝을 지나 척추를 타고 내려가 온몸 구석구석을 적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뱉는 숨에 오늘 하루 나를 괴롭혔던 육체의 통증과 마음의 번뇌를 실어 멀리 보냅니다. 선비의 정좌는 멈춤이 아니라 채움의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도 정좌를 통해 우주의 기운과 연결되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질 때도 선생은 가만히 앉아 호흡을 고르며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혔습니다. 파도가 가라앉아야 비로소 호수 바닥이 보이듯 몸을 고요히 머물게 할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감싸는 공기의 결을 느껴보십시오. 어깨의 긴장을 풀고 손바닥을 무릎 위에 편안히 올립니다. 선생은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직함도 누구의 부모라는 이름표도 다 사라진 자리, 오직 숨 쉬고 있는 순수한 생명력만이 남는 시간입니다. 이 정좌의 습관은 밤새 당신의 수면을 지켜줄 것입니다. 몸이 고요를 기억하면 잠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수많은 저수를 남기면서도 정신의 맑음을 유지했던 비결은 바로 이 짧고도 강렬한 고요의 의식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오늘 밤도 선생의 정좌처럼 깊고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비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일생을 통해 소유와 집착이 인간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한때는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먼 유배길에 올랐을 때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 믿었던 집도, 명예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조차 사실은 하늘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선생은 이를 두고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유독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노후의 궁핍함을 두려워하며 내가 쌓아온 것들이 허물어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은 밤이 되면 이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권합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물을 남겨주는 것은 도둑을 불러들이는 일이요. 정신을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유산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물질과 욕심에 묶여 있으면 영혼은 결코 자유로운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잠들기 전 여러분의 손바닥을 가만히 펴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이 붙잡으려 애썼던 감정들, 내가 왕년에 어떠했는데 하는 자존심 혹은 자식이 내 맘 같지 않다 하는 서운함을 그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가볍게 입으로 불어날려 보내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하루를 작은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재물도 원망도 무거울 뿐입니다. 선생은 비워낸 자리에 오직 도와 덕만을 남기려 하셨습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선생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비움을 통해
풍요를 누렸습니다. 초당 주위의 대나무 소리, 찬물이 끓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이 평범한 것들이 선생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마음의 잔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의 삶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계절이 아니라 덜어내는 계절입니다. 복잡한 인연을 정리하고 과한 욕심을 덜어내고 타인에 대한 기대를 비워낼 때 비로소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누렸던 그 깊은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그런 빈 방 하나를 만드십시오. 내일의 걱정을 미리 가불해 오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에 맡기는 비움의 순간, 선생의 그 가볍고도 맑은 기운이 당신의 이불 위로 살포시 내려앉을 것입니다.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과 함께했던 마음의 여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선생이 머물던 강진의 다산 초당에도, 그리고 지금 당신이 계신 그 방 안에도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이 시간을 시작할 때보다 마음의 온도가 조금은 따뜻해지셨나요?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여유당이라는 당호를 지었습니다. 여는 겨울의 시내를 건너듯 신중하게 살피는 것이요. 유는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며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평생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고자 했던 선생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가 절로 생긴다고 믿지만 사실 지혜는 세월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밤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찰과 정좌, 그리고 비움의 과정은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갉아먹는 세상의 풍파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다운 품격을 잃지 않겠다는 엄숙한 자기 선언입니다. 선생은 비록 몸은 유배지에 갇혀 있었으나 그의 정신만큼은 단 한순간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본래의 빛을 되찾았기에 선생은 조선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가장 밝은 지혜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당신의 삶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의 시간은 그 자체로 이미 숭고한 역사입니다. 이제는 그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밖으로 손을 뻗기보다 내 안에 고요한 방에 앉아 스스로를 극진히 대접해 주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그러했듯 오늘 밤 당신의 허물을 용서하고 지친 몸을 다독이며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내일 아침 전혀 다른 사람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낡은 나를 장사 지내고 더 맑고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이제 모든 잡념을 어둠 속에 묻어두고 깊은 안식의 바다로 몸을 맡기십시오. 창밖의 달빛이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고 다산 선생의 인자한 미소가 당신의 꿈길을 동행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 걱정 없는 평온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창틈으로 들어오는 첫 햇살이 당신의 얼굴을 비출 때 당신의 마음은 오늘 닦아낸 거울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고요하고 깊은 밤 되십시오. 평안하십시오.